자, 마네킹 귀신 만화 충격 실화. 어렸을 때 혼자 자는 게 무서웠던 나는 엄마와 자곤 했는데 그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새벽에 눈이 떠졌다. 어두운 방이 무서웠던 나는 엄마를 깨우기 위해 옆을 봤지만 우와! 아!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이거 약간 취향 저격한 것 같은데? 내가 무서워하는 취향 저격한 것 같은데? 옆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누워있었다. 엄마의 얼굴이 이상해졌지만 그때 너무 놀랐는지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궁금증만 커져갔다. 깨우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거 싫어. 이거 말이 안 돼. 바로 뛰쳐나가야지. 저걸 깨울 생각을 한다? 와, 말이 안 돼 이거. 아, 뒤에 또 무서운 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림? 오. 당시 쫄보였던 나는 다행히 건들지 않고 떨면서 잠들었다. 옆에서 잤다고요? 옆에서 어떻게 자? 뛰쳐나와야 되는데. 다음날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날 새벽에 내 방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짧고 굵네요. 다음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만화로 그려주신 그런 사연이고요. 사연 제목은 상자 속의 처절한 외침. 자, 이 이야기는 7살에 제가 겪었던 일이며 절대 네버 주작이 아님. 중간에 아주 약한 무서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999년 7월 X일 7살의 난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동네에서 뛰어놀았다. 와, 그림이 완전 잘 그렸어. 얼음, 또 놓침, 땡! 그러던 도중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를, 한 손에는 큰 박스를 든 채 한 남자가 골목길 구석에서 우리를 보며 서 있었다. 우리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얘들아 뭐해 빨리 술래 정해 한 친구의 말에 금방 잊고 다시 까르륵거리며 놀았다. 얼마 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잘가 내일 봐. 우린 내일 보자는 인사라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좀 더 안쪽으로 가야 해서 혼자 집으로 가고 있었다. 집 가서 만화봐야지. 그때였다. 저벅.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남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난 그 순간 뛸까 말까 뒤돌아볼까 라며 짧은 순간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고 결론을 내린 나는 모퉁이를 돌고 난 직후 힘껏 뛰기로 마음먹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다. 모퉁이를 돌아 뛰려 마음먹었을 때 같이 가. 그 남자는 해괴하게 웃으며 내 입을 막고 어딘가로 끌고 갔다. 진짜요? 입이 막혀 소리도 못 지른 채 끌려온 곳은 그 상자였고 진짜 실화야? 난 그렇게 상자에 갇혔다. 진짜? 난 이 자세로 계속 갇혀 있었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가려고 해도 무거운 무언가 날 누르고 있어서 어린아이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꺼내달라며 소리치는 것뿐이었다. 꺼내주세요 엉엉엉 이 소리만 반복하던 나는 점점 지쳐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무엇보다 상자에 구멍도 없이 갇혀있어서 숨쉬는 것이 어려워졌다. 어렸던 나는 이대로 집에 못 돌아가는 건지 엄마 아빠를 이대로 영영 못 보는 건지 너무 무서웠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이웃에 의해 상자 속에서 나왔다. 퇴근하는 길에 어떤 남자가 상자 위에 엎드려서 자고 있길래 이상한 사람이라 여기고 들어가려는데 상자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남자를 끌어내고 상자를 열어보니 내가 있었다고 한다. 와, 진짜 너무 소름 돋는데요? 아니, 와, 이거 저거는 신고해야 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거의 납치 유괴인데 이거는? 와, 너무 무섭다 이거는 진짜. 와,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건 너무 진짜 진심 극한의 상황이었는데 진짜 저 이웃분 지나가면서 그냥 모르고 지나쳤으면은 진짜 무섭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가위러의 딱 선바 수준 썰. 이젠 가위 눌리면 에휴 또 가위네 하고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자는 순돌입니다. 실제로는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없지만 지겨울 정도로 가위에 많이 눌린 만큼 귀신 꿈도 많이 꿔서 어떤 꿈이 좋을까 하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딱 선준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저희 가족은 거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상을 펼치고 전기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죠. 맛있게 쌈을 싸서 입에 넣던 저는 어디선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절대 쌈을 싸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저는 한껏 긴장한 채 시선이 느껴지는 곳인 베란다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누가 봐도 나 귀신이야 하는 귀신이 베란다 한 구석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부모님께 저기 귀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 귀신을 바라봤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그러자 귀신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아 쌈을 싸먹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저를 노려보던 귀신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니. 심지어 겁쟁이 동생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봐도 그냥 화목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적응하였고 삼겹살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 귀신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쌈을 싸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하게 저녁을 다 먹은 뒤 귀신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밤 12시였죠. 거의 5시간가량 저녁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거 다 꿈이죠? 이거 지금 꿈인 거죠? 들어올 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으면서 현관문을 통해 돌아가겠다던 제 베프 귀신을 배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베프 귀신이 갑자기 쉿 하더니 현관문에 있는 눈구멍으로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했던 저는 숨죽인 채 같이 쳐다보았죠. 밖에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또 다른 귀신이 있었습니다. 꿈속 제 집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 하얀 귀신은 복도를 거닐고 있었죠. 제 베프 귀신이 하얀 귀신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제가 나타나. 쟤는 밤 12시 넘어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죽여. 귀신까지도. 그 하얀 귀신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일단 아무런 소리도 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베프 귀신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저 하얀 귀신이 멀리 가면 그때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베프 귀신은 그 하얀 귀신을 계속 지켜보며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술 취한 남자 2명이 아파트 외부 계단에서 시끄럽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얀 귀신은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짓더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곧 하얀 귀신은 2 남자들을 찾아냈고 아주 잔인하게 한 남자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귀신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목격한 남은 한 남자는 넋을 놓고 있다가 첫 번째 남자를 다 죽인 귀신과 눈이 마주치자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얀 귀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쫓아갔습니다. 그 남자가 어느 쪽으로 도망치던 간에 하얀 귀신은 계속 그 남자의 앞에서 도망갈 길을 막았습니다. 하얀 귀신은 즐거운 듯한 표정으로 2 번째 남자를 서서히 고문하며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저는 충격을 받아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 베프는 이미 귀신이어서인지 충격을 받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얀 귀신이 저 남자를 고문하며 죽이는 것에 취해 있는 지금이 기회라며 다시 하얀 귀신이 근처에 오기 전에 집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냥 날이 밝은 뒤에 보냈어도 됐지만 아무리 베프라도 귀신과 하룻밤을 함께 자고 싶진 않았기에 말리진 않았습니다. 제 베프는 자신이 귀신이기 때문에 하얀 귀신이 근처에만 없으면 도망가긴 쉽다고 저를 안심시켰고 자신이 나간 뒤 최대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면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제 걱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이 기회라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베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경계하며 잔뜩 긴장한 채 현관 눈구멍을 통해 하얀 귀신이 근처에 오진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하며 베프와 문을 열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하얀 귀신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쫓아올 것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닫는 것이 중요했던 저는 쉽게 도어락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열린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현관 눈구멍 밖으로 하얀 귀신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저는 실수로 도어락에 열린 버튼을 눌렀고 도어락은 띠르르링 하며 열렸습니다. 하얀 귀신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이 아니라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제 옆집 현관문 앞에 서서 어느 집에서 소리가 난 것인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온몸이 굳었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처에 하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제 베프는 도어락은 눌렀으면서 현관문은 열지 않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현관 밖으로 새어나간 그 목소리에 하얀 귀신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집 현관문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치 없이 계속 말하는 베프 귀신을 문을 열고 밖으로 밀어낸 뒤 빠르게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는 베프 귀신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을 꾼 지 약 7년 정도가 지났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하얀 귀신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너무 잔인했었기에 잊을 수 없었고 제가 베프 귀신을 배신한 결말이 너무 웃겨서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배신 결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는데 어떻게 날 배신하고 날 보내버릴 수가 있어. 지금까지 배신자의 꿈일기였습니다. 다음 사연은 일본에서 가위 눌린 사연. 자, 일본에서 난생 처음 가위 눌렸습니다. 충격, 실화, 반전, 소름. 이거 써놓으니까 안 무서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선준으로 인해서 제가 겪은 일을 하나 겨우 세상에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사실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편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공포영화 유튜브를 보며 아이고 쟤네는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럴까 아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며 맨날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느낀 게 사람이 나쁜 거임. 귀신보다 사람이 나쁜 거 보면서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다짐하려고 봄. 어렸을 때도 공포스러운 꿈이나 세계 멸망하는 꿈 이런 꿈을 꿔도 재치있게 잘 꿈속에서 헤쳐나간 후 재밌었다 하고 깨는 편입니다. 한국에선 말이죠. 때는 몇 년 전 제가 대학교 교수님과 학우들과 함께 세미나가 있어 일본에 들려 유명한 지역 료칸에 들렸을 때의 일입니다. 각종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끝내고 저희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온천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기들과 교수님과 함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구조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잘 모르겠어요. 현관 옆에 바로 붙어있는 테라스가 딸린 매우 큰 방이었습니다. 복도를 끼고 마주보는 옆에는 교수님이 짐을 푸셨고 저희는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며 온천에 들어갔다 왔다 하며 편히 쉬고 맛난 밥을 먹고 내일 스케줄을 하기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문 쪽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펴고 누웠고 테라스 쪽에는 같이 방을 쓰는 언니가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켜고 일본어로 된 방송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지났을까요? 자다가 그냥 누가 정신만 깨운 듯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눈을 뜨진 않았는데 제 방 모두가 눈앞에 그려지는 느낌이 들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느껴졌습니다. 뭐지? 이상한 걸 느끼는 그 순간 갑자기 여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밤늦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 나무가 맞부딪히면서 열리는 문소리에 귓꼬리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곧이어 제 이불 위로 무엇인가 사박사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버선 있잖아요. 양말 같은 거. 그리고 그 기모노 입었을 때 특유의 잦은 발소리. 사박사박 오일하세요. 마지막 날 할인해드릴게요. 제 위를 지나 발은 베란다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진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이미지가 그려졌죠. 밖에 테라스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큰 보름달도 떠있는 풍경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어떠한 물체가 서 있는 것도 느껴졌죠.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가위 눌리면 다 진짜 이 시점이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문 쪽에서. 그죠? 왜 그럴까?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가위 눌리는 게 사람이 다 똑같은 화면을 공유한다는 게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항상 가면을 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 그 동숲 가면 같이 그런 가면을 쓴 존재가 날 항상 그렇게 쳐다봤어. 그래서 내가 그 가면이 무서워. 자,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그려지며 그 여성분은 달을 한참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선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본 여자 귀신 얼굴 같으신 분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이요. 무서워! 엄청 예쁘신 분 같았고 공주님 같은 느낌의 여성분인 것 같았습니다. 아련하게 방에서 밖을 쳐다보다가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마치 제가 눈을 뜨고 마주치진 않았지만 저의 존재를 눈치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저는 움직이려 노력하였지만 진짜 엄지발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지더군요. 계속 깨어나려고 노력하던 그때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깜놀주의. 자, 조심하시고요. 내립니다. 그녀는 제가 눈치챘다는 것이 기쁜 듯이 보였고 갑자기 목이 길어지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못 그려서 다행이다 이분. 개소름 돋아. 맞아. 나도 이래. 이렇게 돼. 그죠? 가위 눌리면 진짜 이렇게 돼. 제가 누워있는 곳 얼굴까지 다가온 그 여성분의 얼굴은 완전 저와 가깝게 제가 눈뜨길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눈을 뜰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눈을 뜨면 내가 바로 상상한 그분이 코앞에 있을 것 같았고 아직 귀신을 제 눈으로 보고 싶은지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눈을 뜨고 싶다는 욕망을 눌러 참으며 견뎌냈습니다. 그래 한참을 있었을까 갑자기 주변을 압도하던 분위기가 유해지더군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교수님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교수님이 화장실을 들리시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료칸의 구조는 생생합니다. 눈에 그려질 정도로요. 근데 딱히 이게 무서운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그녀가 달을 바라볼 때 처량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뭔가 슬프고 세상 고됨이 느껴진달까? 저를 발견하고 바뀌었던 분위기는 좀 오랜만에 자기 눈치챘다고 기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골려주려는 느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직접 그리기 위해 일본 귀신을 구글로 찾아보다가 그런 귀신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여자 귀신이기도 한 로쿠로쿠비라고 제가 겪은 이미지와 진짜 흡사하더라고요. 엄청 목이 긴 귀신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그 이미지였습니다. 참한 공주님 같은 사람이 목이 엄청 길게 늘어지는 그 모습이요.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 여기 설명 놓고 갑니다. 보고 싶은 분들만 꼭 심장 부여잡으시고 클릭하세요. 한번 봐볼까요? 무서우신 분들은 화면에 가려주십시오. 저만 한번 봐볼게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서운 사람은 보지 말기. 하나, 둘, 셋. 일본 풍의 귀신 왜 이렇게 무섭지? 무서워. 장난?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거 보여요? 개 무섭거든요. 로코로코비 개 무섭거든요? 씨, 열받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았던 윗집.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인 순돌입니다. 귀신 얘기는 아니고 고등학생 때 살았던 윗집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서 글 남겨요. 당시 특목고를 가게 되면서 살던 곳이랑 고등학교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 학교 이사로 근처를 갔습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시설도 좋았고 경치도 좋아서 마음에 쏙 들었죠. 윗집만 빼고요. 이사를 간 지 한 달 뒤에 엄마가 제게 조용히 윗집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새벽 2, 3시 정도가 되면 여자가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발소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여자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의 목소리도 같이 들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진짜 자지러지게 와! 소리를 지르고 그 뒤로 순식간에 조용해졌대요. 마치 죽은 것처럼. 근데 그런 소리가 며칠 동안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저랑 아빠는 항상 12시 전에 잠이 들었고 잠기도 어두워서 몰랐던 거였어요. 그 이후로 제가 시험 기간에 밤샘 공부를 하고 부모님은 장례식장에 가시느라 저 혼자 집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여자분이 비명 지르는 걸.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더 무서웠던 건 여자분이 지르는 비명과 같이 남자 웃음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윗집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다녔나봐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그 집은 부부가 사는 집이 아니고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랬대요. 엄마가 그 말 듣고 우편물을 몰래 보니 정말 1인 가구로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 경비 아저씨에게 말하고 아빠랑 경비 아저씨가 윗집을 갔었는데 윗집 남자가 말하길 여자가 정신적으로 발작 같은 걸 많이 일으켜서 그런 거라고 그랬대요. 솔직히 누가 믿겠냐고요, 그거를. 근데 저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녹음도 했는데 잘 안 들렸어. 결국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녀간 이후론 비명 소리의 빈도가 많이 줄어서 더 수상했어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윗집에 대한 공포, 입시 스트레스가 합쳐진 저는 당시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집 복도를 설명해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계단 통로를 등져야 하는 구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계단 쪽에서 저희 집 현관문이 보이는 구조예요. 제가 야자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위층 계단 센서등이 켜져 있고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새치만 올라가서 확인할 용기도 없었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좀 무서운데? 그리고 2주 정도 뒤에 엄마와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갔다 오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맞게 쳤는데도 삐삐삐삐 거리면서 안 열리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인을 부르니 비밀번호를 20회 이상 틀리면 자동 보안이 걸려서 비밀번호를 맞게 눌러도 안 열린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20회 이상 비밀번호를 틀린 적도 없었고요. 저랑 엄마 아빠 셋 다 낮에는 집에 없고 부모님도 8시가 되어야 들어오니 아마 낮 시간에 누가 저희 집을 열려고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왠지 윗집 남자가 계속 의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계단 통로에서 저희를 보면 몸으로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는 이상 대충 보이거든요. 위층 센서 등이 계속 켜져 있던 것도 그렇고 그 이후부터 집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집,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전부 이상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두울 때 집에 혼자 못 들어가는 지경까지 되었어요. 문제가 터진 건 일주일 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 조퇴를 하고 일찍 들어온 상태였고 엄마 아빠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셔서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전부 집에 있는데 말이죠. 삑삑삑삑 한 번 틀렸고 다시 삑삑삑삑 띠로리 하면서 저희 집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저희 집 문을 열었다고요. 그때 정말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도 굳어서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누가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에 목소리를 간신히 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빠가 현관문에 나가서 살피셨는데 현관문은 열려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제 방이 현관문 쪽이어서 저만 정확하게 들었고 아빠는 어렴풋이 들으셨고 엄마는 아예 못 들으셨대요. 이 일 이후로 저희는 은연중이었던 이사를 확정하였고 바로 이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사간 이후에 같은 아파트 살던 친구한테 들은 게 경찰이 한번 다녀간 적이 있다고 하네요. 쓰고 나니 별로 안 무섭게 느껴지지만 저는 정말 지옥 같았던 기억입니다. 저희 제작진도 무서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로 이름 날리던 순돌이의 공포 실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겪었던 100%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자, 1번. 제 친오빠는 2017년에 전역한 해군 출신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함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특기를 살려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뱃멀미를 안 하는 오빠에겐 별 탈 없는 군 생활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도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엔진실의 괴담입니다.
해군은 밤이 되면 점호를 하고 배 전체에 가장 적은 양의 빛을 남기고는 모두 소등한다고 합니다. 이때 몇 명은 당직을 서게 되는데 배에 있는 함실을 살피며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빛도 거의 없는 상태라 긴장과 무서움이 공존하는데 가장 최악은 엔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엔진실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엔진들을 지나쳐 끝부분에 자리한 버튼을 누르고 오는 형식으로 당직을 서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이어플러그를 끼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 친오빠는 겁이 좀 있는 편이었고 동기분은 겁이 없는 거침없는 성격이라 친오빠가 다른 곳을 돌고 오는 동안 동기분이 엔진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당직을 도는데 친오빠가 다른 곳을 돌고 온 후 동기분을 찾으러 엔진실로 가는 중 사다리를 연결한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고정까지 해두기에 닫힐 일이 없는데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놀란 오빠가 문을 여니 동기분이 사다리에 떨어져 기절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즉시 당직을 돌던 다른 선임을 불러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깨어난 동기분께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 동기분께선 거짓말이 아니니 믿어달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엔진실에 들어갔는데 엔진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어플러그를 주머니에 넣고 안 꼈던 거지. 그래서 바로 이어플러그를 끼고 엔진실 끝을 걸어가는데 그 시끄러운 엔진실에서 내 귀로 계속 발소리가 들리더라? 그때부터 땀 엄청 나고 나 진짜 엄청 뛰어서 끝에 버튼 누르고 다시 뛰어서 사다리까지 갔다? 근데 위를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그래서 열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다 올라가서 문에 손대는 순간 내 귀에 누가 어디가!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 난 너무 놀라서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수십 명이 내 귀에 대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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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더라. 그때 기절한 것 같다 라고요. 실제 엔진실에서 발소리나 말소리를 듣는 선임들과 후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동기분의 추락 사건 이후 엔진실은 무조건 2명이서 들어가며 누군가 위에서 문을 잡고 있지 않는 이상 당직을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꿈과 현실을 오가던 아저씨. 2번. 정말 긴 글 주의. 고1 때까지만 해도 학구열이 불탔던 저는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12시 30분쯤에 집을 도착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일상이 한순간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4번의 꿈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 꿈은 끝없는 계단을 내려가는 꿈이었습니다. 다만 제 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한 손엔 칼을 쥐고 있었고요. 꿈이었지만 얼굴이 생생 기억날 정도더라고요. 계단은 저랑 그 남자가 뛰어내려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내려가도 밖으로 나가는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제가 그 남자에게 잡힐 때쯤 엄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엄마 말로는 악몽 같은 걸 꿔본 적이 없는 제가 끙끙대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처음 꿈을 꾼 날 이상함을 떨쳐버릴 순 없었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저로서는 신경 쓸 거를 없이 학교와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마저 끝나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에 에잇 개꿈이었나? 참 기분 나빴어 그 꿈이라고 생각하며 학원 버스에 내려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학원 버스는 저를 정문에 내려주고 저희 집은 놀이터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계단 옆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 쪽을 걷고 있는 찰나에 누군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계단 앞에 꿈에서 본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저를 쫓던 그 표정 그대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더운 날씨가 아님에도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왜 그 남자를 확신했냐면 꿈에서 본 얼굴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상당히 짙은 눈썹에 쌍꺼풀이 있는 눈, 매서운 코와 꾹 담은 입술. 제가 꿈에서 본 그 남자가 확실했습니다. 제가 무슨 원한이라도 산 것 마냥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며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엄마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지만 엄마는 그저 피곤하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본 걸 거라며 푹 자라는 말과 함께 그날 일은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 꿈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굉장히 긴 엘리베이터에 탔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4층에 살기에 4층을 누르려 층 버튼을 보았는데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버튼에 숫자는 쓰여있지 않고 이상한 부호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누군가 내릴 때 보이는 문 번호를 보고 4층인 것 같으면 내리자 하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는 여러 층을 돌아다녔고 사람들도 슬슬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자꾸만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꿈인데도 감각이 있는 것 마냥 오한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꿈속에 저는 몸이 고정된 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 3명 정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더 내리자 눌린 버튼이 2개밖에 남지 않았고 제가 다음번에 내리는 층에서 곧장 내려 계단을 찾아 달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동시에 저는 뒤에 서 있는 그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또 그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칼을 쥐고 한 손으로는 제 오른쪽 손목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가 놀란 말투로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엄마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자면서 막 소리를 내더랍니다. 주말이라 늦게까지 자도 되기에 저를 안 깨우고 계셨는데 제 방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여 보니 입 밖으로 소리를 못 내어 목에 걸쳐진 듯한 목을 엄청 긁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서 저를 깨우셨고 제 오른 손목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근데 손님이 그리 세지도 않으셨는데 손목에 살짝 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엄마도 저도 놀라 이게 뭐지? 하며 서로를 쳐다봤고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며 파스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도 다 깨버린 저는 학원 갈 준비나 하자며 제 방 커튼을 걷었고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제 방 창문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창문을 열면 아파트 뒷면에 작은 산책길이 보입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보았나 해요. 안경을 쓰고 창문 밖에 보니 그 남자가 저를 보며 입을 찢어질 듯 잡아당겨 웃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본인의 오른쪽 손목을 가리키며 손을 흔들며 산책길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엄마께서 파스를 가져오셨고 이번엔 눈물까지 흘리며 엄마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꿈에서 날 죽이려는 남자가 자꾸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다며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셨고 학원과 학교를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지라 등하교 시에 저를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도 순찰을 좀 돌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남자는 또 한동안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시점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주 지나던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은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골목입니다. 꿈에서 저는 그 골목 앞에 서 있고 어떤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녀 둘이 저를 붙잡고는 빨리 도망가야 돼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며 저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없던 저는 그저 그 둘이 끌고 가는 대로 이끌려갔고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곤 음식점 뒤편에 잠시 숨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 중 기억에 남은 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어떻게 해서든 도망쳐.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 이게 곧 현실이야 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와중에 누군가가 뒷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고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또 꿈에서 깼죠. 두 번째 꿈 이후에 엄마께서 저에게 굉장한 걱정을 하셨고 제 방에서 함께 주무시며 저를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또 끙끙대는 듯하니 저를 깨우신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깬 저는 다시 잠에 들지 못하고 아침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함부로 창문도 열지 못하겠고 밖을 나가는 게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친오빠마저도 학교가 끝나면 저를 데리러 오는데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아침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긴장으로 손이 너무 떨려 펜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그날은 조퇴를 했습니다. 엄마께 전화를 드리니 5분 안에 간다며 교문 앞에 잠시 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쉴 생각을 하며 교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자가 저 끝편 원룸에서부터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그 남자가 계속해서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는데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학교 앞 편의점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나오셨고 그 남자는 편의점 문에 달린 종소리와 함께 원룸 사이로 휙하니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바로 엄마가 오셨고요. 그날은 눈물도 나지 않아 집에 와서 바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만 잤다고 합니다. 아마도 집의 편안함과 함께 긴장이 다 풀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일주일 정도는 그 남자가 꿈에 나오지 않고 실제로도 마주친 일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고 제 상태도 많이 호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꿈은 저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골목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뛰고 있었죠. 그 오빠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도망가야 너 살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너 진짜로 죽는다고 라며 제가 알 수 없는 얘기들 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잠시 누군가 뒤에서 괴기한 비명을 지르며 저와 그 오빠를 쫓아왔습니다. 보지 않아도 그 남자임을 느꼈고 오빠는 막다른 길에서 저를 반대편 담으로 넘겨주며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꿈이라 생각하면 죽도록 달릴 필요도 없을 텐데 저는 정말 꿈속에서 죽도록 달린 것 같습니다. 하얀 빛이 앞에 보이기에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끝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실제 달리기라도 한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항상 긴장으로 지내던 지난 2주와는 달리 그냥 편안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주와는 달리 편안했고 긴장도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끝이 난 걸 알았던 걸까요? 평소와 같이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가려는데 주차장 계단 앞 문턱에 왠지 모를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구두 안 색깔이 피라도 칠한 듯 빨갛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함부로 이런 거 만지는 게 아니라며 빨리 내려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아마 그 구두를 끝으로 더 이상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께서는 한 달 정도 지켜보자 말씀하셨고 실제 한 달 동안 계속 저를 보호해 주셨지만 더 이상 꿈에 그 남자는 보이지도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날의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의 상황을 지켜봤던 친구들도 있었기에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며 제 얘기는 여름 수업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사실 아직 긴장 중이긴 합니다. 깜빡했는데 마지막에 꿈에서 남자가 쫓아올 때 맨발로 절 쫓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속에 피가 묻어 있던 걸까요? 자, 지금의 이야기는 절대 주작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두둔. 제작진은 몹시 무섭고 글씨를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공기가 부족합니다. 공기 수급을 위해 하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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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맨발의 청춘 무서운 이야기들 재밌게 즐기셨나요? 정말 오늘은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게 딱 선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별로 안 무섭다고? 와, 이게 안 무섭대. 와, 진짜 센 척 봐. 와, 사람들 센 척 하는 거 봐,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진짜, 와, 무서우면서 진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별로 안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진짜. 센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세 보이거든요? 아래서 컷이 있네요.